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할 때 아파트 매수 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면서 이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이가 생기면서 큰 평형으로 이사를 알아보시는 분들, 직장을 옮기면서 새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다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큰 평형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등등 대다수가 안전자산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만 바라보다 망설일 경우가 많은데요. 안되겠다 싶어서 관심 가는 매물이 올라온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 기초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전화 상담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관심 지역 설정을 먼저 합니다. 직장 근처를 갈 것이냐, 자녀 학교 근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역세권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를 설정을 합니다. 요 설정을 할 때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시세 파악이 되고 아파트 근처 매물 시세가 어느 정도 또 있는지 파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파트 근처 부동산 확인을 하시고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요 약속을 잡을 때 네이버 시세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전화를 하셔서 방문 약속을 잡으시고, 네 번째로 매물 집 확인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 매물 집 확인을 결정할 때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보시고 신중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매도인 가계약 후에 본계약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계약 날짜를 잡은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필요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 준비 시 신분증, 도장, 계약금 등을 준비하시고 본계약일에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만나서 본계약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 출력본을 확인하시고 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정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세입자 전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계약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매도자와 본인의 신분증 도장, 양쪽 부동산의 도장 확인 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본인의 가용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대출을 알아보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대출 필요 자금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에 필요한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셔서 대출 필요 금액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 자료가 필요하죠. 본인 소득 자료 할 때 직장인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밖에 추정소득으로 가능한데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신용카드 연말정산용으로 추정소득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소득을 봐야 한다면 배우자의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얼마인지, 신용점수가 얼마인지, 연소득이 얼마인지, 잔금 일정이 얼마인지, 본인 거주인지 세입자 전입인지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금융사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대출까지 알아보고 나면 금융사 담당자와 심사를 통해서 금액과 금리를 확정되면 만나서 자필을 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서, 소득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감증명서, 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후에 자필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금융사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 금융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 시 잔금 일정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고 대출 금액과 예상 금리를 확인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 실행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일이 되면 최종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 원본,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재반 비용과 수수료를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서류는 법무사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동일한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확인되고 나면은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송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금을 확인을 하고 나서 최종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에 매도인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잔금 일정은 끝이 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등기 과정은 법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보통 등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가 끝나고 나면 정리해 주시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습니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에는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이때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면 1년 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실을 하더라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뒤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서류, 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서, 취득세 영수증 등이 각종 등기 이전에 사용된 서류와 영수증이 함께 서류철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현재 등기가 본인 앞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처음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가 오거나 정부 지원 상품이 가능하다고 문자나 전화가 걸려온다면 피싱 사기일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대출은 안전하게 검증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